네, 방금 소개받은 최인선입니다. 불교가 중국 후한 때에 들어와서 이제 점차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웅강이라고 북경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기차를 타면은 가는데, 산도성이 대동시, 따통시, 북경 바로 위쪽에 있으니까 서역에서 불교가 전래됐을 때에 불교 전래된 곳은 서쪽이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상당히 좀 늦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북이라고 하는 북방민족이 나라를 건설을 해서 불교를 사상적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유적을 남겼는데요. 지금 요 사진에 있는 요 분은 도무제 때니까 460년 정도거든요. 불교가 1세기에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으로. BC 한 6세기 경에 만들어진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다시 또 한 400여 년 이상 후에 이렇게 내륙집수간 곳까지 왔는데, 이거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당시에 여기 대동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본 적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런데 이 강력한 나라인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3인 정책, 백성들을 옮기는 정책, 자기들이 정벌을 했잖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약 한 3만 호가량을 옮겼다고. 5명씩만 잡아도 한 집에 15만 명이잖아요. 별별 그 직업들이 다 있을 건데, 그때 이렇게 이제 훌륭한 조각가들도 같이 와서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먼저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느 시대 때에 이 왕실과 불교가 밀접한 것이 있는가? 여기 지금 본 것처럼 익산 미륵사지 선화공주 설화부터 시작을 해서 백제 무왕하고 관련된 곳이잖아요.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하고 관련된 그런 곳이어서 또 왕실하고 밀접한 왕실이 아니면 저런 고대의 저런 큰 사찰을 조용을 할 수가 없죠. 일본 고대 불교는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은 성덕태자, 쇼도쿠 태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 고모를 제키고 섭정, 우리 이제 백제에서 건너간 소아씨라고 그러는데, 그 집단에서 옹립한 그 당시의 황실 문화인데, 고모는 명분상의 여자 황제일 뿐 실질적으로는 성덕태자라는 분이 일본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교 생활정책을 써서, 오늘날 여러분들 일본 나라에 가면은 반드시 들은 데가 어디입니까? 법융사, 호류지, 유명한 사찰이잖아요. 아주 많은 불교 문화가 있고, 동경 교토에 가면은 여러분들 일본 국립박물관이 우에노 상야공원이라는 데가 있죠. 우에노 공원.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미술관, 과학관 등이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 있어서 아침에 가면은 다 못 보고 그 다음날도 보고 뭐 그러실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호류지 관이 있습니다. 호류지에 나왔던 그 남겨져 있던 금동불은 지금 다 동경으로 옮겨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절대 권력을 가졌던 중국 고대의 황실, 우리나라 왕실, 최고 권력과 불교가 만나서 어떤 문화를 형성을 했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성 대동은 지금 북경은 이쯤 있죠.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평성이고, 본래 이 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 북방에 살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알선동, 중국말로 가센동인데 동굴입니다. 동굴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여기가 바로 그 선비족 발원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쭉 내려와서 BC 50년, 그 다음에 AD 이 성나계라는 곳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력을 켜가지고 평성이라고 하는 궁궐을 만드는, 이게 이제 대동신대의 현재 여기 따통이 대동을 중국관을 합니다. 이게 지금 4세기 말경에 이쪽으로 수도를 정하면서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센 나라, 북방민족이 처음으로 대제국을 건설을 하는데, 본래 이 사람들은 그 위나라였다고 그래요. 이 선비족이 만들고, 선비족 중심에서도 이 탁발이라고 하는 성씨를 갖는 두자입니다. 이 탁발씨들이 뛰어나가지고 재패를 해서 이렇게 쭉 왔는데, 본래는 위나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삼국시대 위촉오가 있죠. 거기 이
위하고 겹치니까 슬그머니 뒤에 여기다가 북자를 넣어서 북쪽에서 발행하는 나라에 따라서 이름을 우리가 역사상에서는 북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느 왕조 간에 태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쭉 오는데 이 세 번째 이 태무제 때에 불교가 너무 세니까 좀 견제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한테 도교를 심는 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불교를 여러분들 삼무일종의 법난 혹시 들어봤습니까? 세 명의 무자가 들어가는 여기도 지금 태무제잖아요. 무기할 때 무자가 들어가는 이 황제하고 후주에 세종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저 10세기 중엽입니다. 900년대 중엽. 이 사람은 지금 400년대 중엽이고요. 5세기 중엽이고 폐불 사건을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박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 말로가 어쩌든가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양반도 30대 후반에 독살당해, 독살. 예. 이따가 이제 그런 걸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이 법난이 네 분의 황제가 400년대 중엽부터 900년, 한 500년 그 사이에 네 번을 일어나는데, 정치는 잘해가지고 그런 칭찬을 받은지 모르지만은 오래 황제에 있지 못하고 대부분이 이렇게 빨리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를 탄압했으니까 모든 진리를 깨우치는 부처가 가만히 놔뒀겠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이 있습니다만, 저 북쪽에 있던 여러분들 요렇게 길게 있는 요 산맥을 흥할령 산맥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요 장백 산맥이잖아요. 요 가운데로가 뭐라고 그래요? 만주라고 그러죠. 만주벌판. 몇 시간을 타고 와도 다 평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베리아 쪽하고 만주벌판 쪽하고 이렇게 큰 산맥이 있는데 이때 흥할령 산맥이라고 하는데, 그 북쪽 부분에서 살았던 분들이라고 해요. 이 선비족들이. 어떤 민족이 있다라면은 한성씨 가지고 커다란 그렇게 그 집단을 못 만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탁발씨들이 성장을 해서 BC 50년 이전에부터 이렇게 이쪽에서 커가지고 한 200~300년 힘을 길러서 드디어 우리가 오늘 보는 따통 대동에다가 그런 훌륭한 불교 문화를 만듭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이 황제 때부터 신화의 나라, 그다음 실질적으로는 하은주, 은을 상이라고 그러죠. 하상주, 춘추 전국시대, 이거를 통일하는 사람이 진시황이잖아요. 진. 그 다음에 이제 유방에 의해서 한나라가 되고, 이 한나라는 여러분들 약 한 400년을 합니다. BC 200년 때부터 AD 200년까지. 중간에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을 전한, 요 뒤에를 후한,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후한 초기에 중국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죠. 어쨌든 간에 이 한나라가 여러분들이 유비의 이제 조상분들이잖아요. 청나라 유비의 조상분들인데, 여기가 이제 멸망을 하니까 중국이 어쩝니까? 아주 복잡한 나라로 가고, 이 북쪽에서 통일한 나라가 바로 이 북이. 여러분들 요 밑에는 이제 남조라고 그러는데, 우리 백제하고 교류를 많이 했던 곳이 양나라 있잖아요. 여기는 수도가 건강, 지금은 이제 남경이잖아요. 우리하고 교류가 가장 많아서 이런 저런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북쪽에서 처음으로 북방민족이 이 나라를 세웠는데, 위촉오, 삼국시대 때 위촉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선비족 탁발씨들이 만들어냈던 이 위나라를 앞에다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북이라고 하고, 이게 뭐 이렇게 또 분화가 됩니다. 남쪽도 많이 분화가 되고, 이거 이제 남북조 시대잖아요. 이거를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것이 수나라고. 여러분들 수문제, 소양제 두 분이잖아요. 두 번째 황제, 수문제의 아들 소양제. 근데 민간적으로 못됐다 그러잖아요. 백성들 지지를 못 받으니까 투임금 끝나고, 여러분 몇 년입니까 여기? 20년이나 18년이면 38년이에요. 그거 못하고 바로 어디다 당한테 이제, 방태종 이세민한테
멸망당하잖아요. 소양제 뭐 이런저런 편견들을 읽어보면은 사람이 저러면 쓸까 정도로 그런 거 좀 읽어보면 좀 재밌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당나라도 300년을 못 가죠. 이 한 나라가 한 400년 간다 그랬는데 중간에 끊어져 버려요. 중간에.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그 다음에 쭉 이제 이게 청나라까지 오는데 어느 한 나라도 역사 시대부터 300년 넘어간 나라가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 정부에서 그 뛰어난 사람들 그 집단이 중국 사회과학원에다가 자기들 역사를 쭉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한 왕조를 이뤘던 사람들이 대제국을 건설했다면서도 또 망하고.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쭉 오다가 이렇게 북방민족들이 많이 하죠. 여기 이제 중국 한족들이죠. 뒤에 오면은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다 한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족이 아닌 민족들한테 지배를 받아서 쓰겠냐.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요 체제가 갈 건가를 모든 분야에서 연구를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이 정부가 시진핑 주석이잖아요. 내몽골 자치주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적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홍산문화의 발원지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중국은 본래 문화 이론론을 이야기하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적봉을 중심으로 한 그 내몽골 자치주 일부하고 이 연용성 지역에서 황하 문명보다도 1000년, 1500년, 2000년 앞선 문화 요소들이 이 발견이 1970년대, 80년대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적봉에서만 지금 270개를 찾았다고 그래요. 신석기 문화 전기부터 후기까지입니다. 바로 이 문화를 가졌던 분들이 길림성 일부까지 굉장히 넓게 문화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일본까지 여러 젊은톡이라든가 옥이라든가 이런 것은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중국은 본래 그 한족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황하 문명을 탄생을 시켜서 주변으로 문화를 전파를 해서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문화 이론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이제 그 중요한 유적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북경대에 소병기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수빙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양반한테 새롭게 연구를 시킵니다. 중국은 지금 56개 민족이죠. 반민족입니다. 이 곳곳에서 한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중국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문화를 발전을 시켜가지고 교류를 하면서 성장해서 오늘날 중국 문화가 탄생이 됐다. 문화 다원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수민족들을 다 이렇게 동등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사망오제일 때 이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황제하고 싸웠던 다른 집단들을 치우 집단이라고 그래요. 다 이민족의 조상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말은 쏙 들어가고 완전히 또 다른 그런 것들이 국가 주석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대접을 해준가 보다고 호응이 뜨거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니까 또 뭘 만들어줘야 됩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홍산문화박물관도 크게 만들어주죠. 유적 발굴하면 거기서 또 뭘 만들어주죠. 계속 그렇게 그 사람들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북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 언저리쯤 있는데 이 중에서도 460년에서 65년 요 무렵에 나왔던 황제가 불교 진흥 정책을 쓴단 말이죠. 요 북이 가운데쯤 돼서 여기서 바로 세계 4대 불교 석굴인 운광석굴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북이는 방금 일대부터 쭉 나간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세 번째 요 분이 이렇게 폐불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절 3만 개를 때려 부수고 승려 300만 명을 환속을 시키고 불교가 얼마나 센 줄 아시겠죠? 경제가 안 돌아갈 정도로. 근데 요분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 태무제라고 하는 요분은 도교에 심취해가지고 그랬다고 봅니다. 자기 아들이 다음 여러분들 황제가 될 사람이 태자잖아요. 스님들을 죽여서 그런지 죽어버려요. 그때부터 좀 정신이 더 이상해지니까 더 강력한
폐부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몇 년 하다가 다행히 그쳤는데 그 손자가 이제 문성재인데 4대째는 황제 즉위도 못하고 죽어버렸으니까 없고요. 이 손자가 바로 복불을 하는데 저는 북이란 나라는 첫 번째 이 태조부터 무엇을 했냐. 이 법가라고 하는 스님이 굉장히 중요한 불교 그 교리를 이렇게 파헤칩니다. 황제가 법왕의 화신이며 법왕 누구예요? 부처님. 황제가 바로 부처님이다.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부처를 찬양하는 것과 같다. 이런 거를 낸단 말이죠. 그러다가 스님들 최고 그 직책을 도인통이라 그러는데 이 사연이라는 스님을 이문성재가 이제 그 자리에 올려놓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즉 당금, 지금의 열애다. 열애, 부처다. 여러분 모든 진리를 깨우치는 분과 열애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즉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보살 그러잖아요. 요즘에 남녀 구분해야 되고 남자는 처사, 거사, 여자는 보살 그러는데 이건 일본 불교 영향이지 본래의 보살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노소도 필요도 없고 아직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수행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돼서 그러든 제가 집에서 불교를 믿으면서 수행해도 그러든 아직 진리 깨우치는 것이 없다. 그런 것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보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다르게 지금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즉불. 황제가 곧 부처다. 황즉불 이렇게 이런 것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빨리 죽어요. 사연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다묘라고 하는 스님을 또 사문통에 임명을 했는데요.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문성재라고 하는 그 황제하고 이 다묘 스님하고 이 만나는 것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이 다묘라고 하는 스님이 이 문성재의 그 후원을 등에 업고 살아있는 황제까지 1대부터 5분의 이렇게 아까 같이 그 큰 불상들을 그걸 다묘 오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서 이 그 바위산을 뚫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석굴이 없죠 거의. 우리나라 석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경주 석굴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돌멩이를 잘라가지고 붙였잖아요. 그건 조립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인도하고 중국은 석굴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돌멩이 재료입니다. 바로 돌멩이. 사함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화감 너무 이제 굴착하기 힘드는데 여러분들 이런 강의실 정도 굴착하려면 우리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이제 터널 뚫은 기술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거 금방 뚫을 겁니다. 장비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경주 넘어서 골고람 혹시 아십니까? 거기는 화산암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팠어요 좀. 그러지 않고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중국하고 인도에는 그 많은 석굴이 있어요. 뭐 석굴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규모도 많고 다 뭐예요 전부 다? 사암계통이기 때문에 화산 폭발할 때 모래하고 흙하고 단단히 붙어가지고 돌멩이 되는 사암계통이라고. 그게 굴착이 쉽죠. 대신 잘 안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는 19굴, 20굴 한쪽이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20굴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거든요. 노천불처럼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다묘라고 하는 스님 때에 살아있는 황제까지 합해서 5분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황제가 곧 부처라고 했으니까 황제를 어떻게 불상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황제처럼 이렇게 크게 13m, 15, 16, 17점 몇 m까지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북이 불교는 아까 제가 초대 얘기하면 3인이 옮기는 건데 백성들을 옮기는 건데 북이가 세력을 떨쳐가지고 서역까지 가가지고 이 서역에 있던 북량을 정복하고 요 동네 사람들 이 3만 호에 달하는 사람들을 그쪽 사람들을 옮겨요. 여러분들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상인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중국 내륙 깊숙한 데 보면 귀주성 들어봤습니까? 운남성 서쪽으로 많이 보내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은 다 이렇지만은 생활 습관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 또 그렇게
그렇게 가니까 우리 인류학자가 16가지를 찾았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벼농사를. 우리 벼농사 시골에서 지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장비가. 쟁기, 썰에, 훑트는 거, 수확, 처음에 그 심을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꼬맹이들, 요거 엉덩이 터지는 건 뭐라고 그러죠? 한족은 그거 없다고 그래요. 우리만 있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입혔대요. 우리 그렇게. 등등등 해서, 그래서 이 서역 사람들을 옮겨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북이 사람들은 동경이 뭐냐면은 중국의 자존심, 이 한족들하고 우리가 같아야 되겠다. 자기 멸망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이 사람들은 뭐를 하냐 하면은 한화 정책을 씁니다. 옷도 자기들이 입던 그런 복식을 버리고 중국 사람이 입는 옷.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부처님한테 중국 한족이 입는 옷을 입혀요. 여러분들 옷골은 보입니까, 여기? 헐렁한 옷, 여기 헐렁한 옷들 보이고, 이런 옷을 우리도 입자. 그것이 그대로 부처님 몸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른 시기에 안 나왔다가, 포위박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입었던, 북이 사람들이 입었던 마예상도 있고, 이런, 도용도 있고, 옷소매가 좁고, 높은 모자를 쓰고, 이런 자기들의 특이한 선비족의 그런 옷을 버리고, 한족 입었던 옷을 채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인더스 강입니다. 요 겐지스 강이고, 자, 이게 지금 세계 4대 문명, 인더스 문명, 여기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죠. 도시 유적. 자, 여기를 여기만큼 중부쯤에가 하라파라는 곳이 있고, 어쨌든 간에 여기가 이제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한 문명인데, 사카모니 중심으로, 사카모니께서 중심 활동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죠. 겐지스강, 중합 요 지역인데, 여기서 이렇게 전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요 인더스강 중상류 요 지역을 간다라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지금 전라남북도를 호남치가 그렇게 하죠. 경상남북도 영남 그런 것처럼 간다라. 요 가운데를 마투라. 그래서 여기는 간다라는 그리스 로마 문화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그래서 다른 문화하고 인도의 고유 문화가 합해져가지고 헬레니즘 문화를 탄생을 해서 불상도 그때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뭐예요? 히말라야 산맥이죠. 카라코럼 산맥, 아프가니스탄하고 있는 것이 힌두쿠시 산맥. 이것을 넘어야 돼, 여기 중국을 넘어오려면 8,000, 7,000, 5,000 뭐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걸 넘어오면은 여기가 타칼라마칸 사막이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데, 근데 넘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동까지 오고, 그 다음에 요것이 이 항주 옆에 이제 영파, 요거의 백제는 이렇게 말하는 타가 이렇게 왔다고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요 불교가 이렇게 넘어서 왔죠. 밑으로 빠지는 것은 이제 남방불교고, 여러분들 남방불교, 북방불교는 두 가지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 남방불교 쪽은 소승불교라고 그래가지고,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오로지 사카모니 한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이 동남아시아는 부처님이 그래서 한 분밖에 없습니다. 뭔 부처님이요? 사카모니 부처님. 오로지 이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는 것은 사카모니 한 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중국, 몽골, 우리나라, 일본, 북쪽으로 가는 북방불교, 대승불교. 근데 불교가 교리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부처님도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8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29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6년 고행을 해서 36살에 진리를 깨우쳤잖아요. 그걸 설파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누구나 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카모니도 그렇으니까 사카모니처럼 될 수 있다.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대승불교.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쪽 가보면은 절에가 대웅전, 극락전, 정각 이름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큰 영웅, 대웅만 모시는 데는 대웅전이잖아요. 사카모니 부처님. 근데 우리는 정각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대승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저도 여러분도 열심히 수행을 하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쪽으로 서역으로 왔던 것을 이쪽에서 발흥했던 이 북이라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침략을 해가지고 이쪽 사람들을 이로 옮겨가지고 대동에 있는 이런 훌륭한 운광석굴을 조용을 할 수 있었다. 이 간다라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 지금 그 항주 바로 밑에의 닝보, 영파에서 이렇게 배 타고 아무포, 영광, 법성포 있죠. 고대 이름이 아무포, 중간에가 부용포, 그 다음에 이제 법성포 이름이 이제 변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포 시기 때에 여러분 여기 건너라니까 큰 태풍이 일어났답니다. 태풍을 만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마라난타가 돌멩이로 만들어진 부처를 갖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배가 이렇게 곧 전복이 되려는데 빨리 버려라, 빨리 안 버리다가 결국은 이제 못 이겨내고 퐁당 밀어넣었다 그래요, 부처님을. 세상에 여기를 딱 도착하니까 어쨌다고 그래요? 그 부처님이 벌써 와 있더래요. 그렇게 모셔놓은 것이 지금 영광 법성포 수협이죠, 수협. 바로 그 뒤에 보면은 조그마한 사당처럼 하나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부처님이 마라난타가 가지고 온 부처님이다. 한번 여러분들 문 열고 꼭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근데 그게 형상이 꼭 이티처럼 생겼어요. 중간에 좀 깨져버려가지고. 불심이 약한 사람이거나 불량한 사람은 부처님으로 안 보인가 전가. 저도 도저히 부처님이라고 안 보이는데 어쨌든 재밌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처음 여러분들 절을 지었으니까 법성포에 영광에 뭔 절이 있던가요? 갑이 뭐예요? 1 아닙니까? 1번. 부처님을 처음으로 모셨던 곳 불갑. 그 다음에 다도댐이 있는 데가 불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성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불교에서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문헌에서는 어쩝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들 북이 조금 했던 것이 요렇게까지 서역까지 완전히 다 엄청나게 이렇게 그래서 이쪽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 조금만 했던 것이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죠. 자, 여기에 이제 대동시입니다, 지금. 그리고, 평성, 대동성, 대동고성. 여기서, 요게 지금 무주산이에요. 무주산인데, 바로 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까지 한 1km 정도 됩니다. 1km에다가, 그렇게 그냥, 멀리서 보면 벌집처럼 보여요. 구멍 뻥뻥뻥뻥뻥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게 참 재밌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뭐예요? 안쪽에가 있습니다. 이건 무너져 본 거예요. 이걸 만들고 나서 512년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심처럼 보이는데 이게 20, 19, 18, 17, 16 요것을 다묘라고 하는 스님 때에 5 황제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고 이제 입구 쪽, 요쪽 부분에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수도를 낙양으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 중심으로 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 서쪽 부분은 수준이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이쪽에서 이쪽까지, 이렇게까지가 1km예요, 1km.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1km라도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 요것이 뭐라고요? 다묘 옥을. 그 다음에 요 16굴부터 입구에 쭉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들어가면은 앞방이 있고 뒷방이 있고 앞방이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들 보시면 59,000여 개의 상이 있다고 그래요. 한 굴이 도대체 물론 여기에 이제 천불이 있어요. 천불. 거기에 보면은 4,000개인가 400개인가 뭐 어마어마한 것이 있고요. 가운데는 이 문성 황제 때에고 그 이후에 오른쪽이 만들어지고 왼쪽이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공부한 사람이나 겨우 다니고 왜 그랬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가는데 교통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운강석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청나라 때 여러분들
검색하기 굉장히 발흥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후기 사람들 추사 김정이라는 사람이 다른 하면은 검색학자라고 그러잖아요. 글 쓴 사람들 어쩝니까? 옛날 유명한 글씨를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학계에도 안 알려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잊혀져 있었는데, 이제 기차도 다니고 고속도로도 만들어지고 호텔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 있거든요. 또 주변에 또 많고, 그래서 지금은 1년에 400만이 넘게 옵니다. 하도 많이 와보니까 어떻게 하냐. 개인 여행을 못할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주일 전에 예약. 외국인들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플 유치해서라는 걸 깐다 하더라도 중국에 누구 지인이 있거나 개인 여행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체로 해서 미리 중국 회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그래서 현장에다가 입장권 파는 부스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거 있거든요, 건물이. 거기서 옛날에 줄 서가지고 사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확실히 중국 사람들 돈에 박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제한하기 위해서 예약제를 한다는데, 예약을 무수히 받아본가 봐요.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오늘 3,000명 끝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막 4,000, 5,000명 받아본 것 같아요. 점심때나 오후 되니까, 사람 발로 치겠어요. 어떻게 와버린지. 그럼 예약까지가 뭔 필요가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중국 북이 때에 이 수경주라고 하는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그래요. 바위를 뚫고 산을 깎아 그 형세를 따라 만들었는데, 은광석굴을 그 모습이 웅장하여 세상에서 보기 드물다. 산당과 수전, 이 당과 이 정각들이 쭉 이어져 있으며 안개 속 절들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 그렇게 많이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표현들까지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많은 석굴 중에 중요한 것이 한 45개 정도 되고, 제가 지금 2월 달에도 또 갔다 왔는데, 근데 거기서 대동시에서 자니까 택시 타니까 한 20분, 30분 걸려요. 아침에 일찍 출발을 했는데, 저는 이제 들어가는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맘먹고 이제 다리 좀 더 썽썽할 때 다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또 보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런 데 가면은 무슨 자료를 갖고 갈 거 아니에요. 이 석굴에서는, 맥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이랬으니까 여기 어떤 식으로 있는 건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어느 나라고 국력이 약했을 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뺏기는데 그 속에 뭣도 들어갑니까? 이 문화재가 꼭 들어가가지고. 중국도 좀 청나라 후기 때에 어쨌습니까?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그냥 활개를 쳤잖아요.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전반기 보면은, 특히 여러분들 서역 쪽이죠, 서역 쪽. 그쪽에 보면은 1800년대 후반에 보면은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중앙아시아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 탐험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탐험가 중에 폴 펠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29살 때에 굉장히 빨리 탐정대의 우두머리 최고가 되는데, 이 사람이 오기 전에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그 자료들을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 뭘 넣고 왔냐. 신라 승려 해초라는 사람이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썼다. 요거를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도남 제17국에서 많은 것을, 왕원록이라고 하는 도사가, 스님이, 키도 조그만한 양반이 꿈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가 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이 잘못되어 있는 이 도랑석굴을 좀 좋게 좀 갖고 보려고 하는데,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그런 고문서 이런 걸 파는 거예요. 근데 폴 펠리오는 거기 일주일간 앉아서 뭐를 하냐. 중국어 공부를 해가지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왕호 천축전이 프랑스에 있다고 그러죠. 책 제목이 없어요. 다 잊혀져 버리고 없어요.
내용을 읽어보고 이것이 해초가 지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오냐. 연습을 안 하고 와요. 그리고 현장에서 벽화나 불상을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띌 건가를. 그래서 저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당시 독일 사람들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미국 사람, 일본은 옷단위를 가고 뭐 당시 제국주의 시대니까 세력이 있는 데는 다 갔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왜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세계 다 가져갔잖아요. 뭐 대형 박물관 없는 거 없죠. 지금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갖고는 안 될 정도로. 여기도 지금 보니까 유럽, 미국, 일본 그 좋은 것들이 없어요. 그런저런 자료도 좀 찾아보고 못하고 이렇게 가서 또 그런 부분을 좀 찍어보고 아까 5번째 이 문성 황제는 자기 할아버지가 폐부를 시켰던 것을 이제 불교 부흥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 다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이 3번째 황제 이 태무제 산무일종의 첫 번째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 폐부를 할 때에 어떻게 이 조서를 칙서를 내리냐면은 후한 한나라 뒷부분에 명제라고 하는 황제 때에 사악한 거짓에 빠져 오랑캐 귀신을 믿고 귀신이 뭐예요? 불교를 믿고 천도를 어지럽히니 이때부터 예의가 허물어지고 천하가 혼란에 빠졌다. 불교가 들어온 뒤로 혼란에 빠졌다. 이에 오랑캐 귀신 불교를 소탕방멸하여 옛날의 태평시대를 회복하려고 한다. 지금부터 감히 오랑캐신 불교를 믿거나 흙이나 나무로 사람 모양을 섬기는 자는 불상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가족을 모두 죽인다. 불교 형상과 경전을 모두 불태우고 성년은 늙고 젊음에 상관없이 다 죽이고 묻어버린다. 근데 어마어마한 조서를 발표를 합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도교에 아무리 심취했다고 이런 책령을 내려가지고. 그런데 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손자 할아버지가 폐부를 내렸던 것을 다시 복구를 해서 또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문화유적을 또 만들어 내고요. 지금 주차장이 여기 이렇게 크게들 있습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 큰 건물이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1층이 지하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표를 샀는데 지금은 이제 이 술로만 여기다가 호수 여기다가 또 그 절을 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까지 1km라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여긴가 요건가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고 나면은 처음부터 쭉 다 그냥 둘러본다고 각 굴마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한두 시간은 금방 가고 사진도 이렇게 찍어보고 저렇게 찍어보고 여러분들 이런 큰 굴들은 가운데에 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벽하고 탑에가 온통 조각이에요. 한해 굴 들어가면 금방 30분 뭐 지난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굴이 45개니까 시간이 금방 가죠. 커피 마실 때는 있더라고요. 뭐 차 마실 때는 있는데 밥을 파는 데는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표가 또 유실 잘못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낭에다가 하루 정도 볼 수 있는 분들은 물하고 먹을 거 좀 챙겨가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굶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주차장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입구를 성체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큰 뭐 성을 들어간 것처럼. 최근에 다 만든 거죠. 요 새롭게 만든 영암사를 들어가고 여기를 지나면 이제 이 담요 중국 반어로는 탄야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스님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여기에 보면 코끼리를 기단으로 삼아서 이 기둥들을 쭉 그래가지고 이 코끼리 상자잖아요. 코끼리를 기둥으로 해가지고 이 길을 쭉 이렇게 만들. 요놈을 지나가지고 가면 이제 본래의 이런 조그만한 입구가 나옵니다. 여기 지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고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보는 건데 뭐 한 점심시간 되니까 뭐 이것은 뭐 조금이에요. 엄청나게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제를 했다 그러더니 좀
약간 요 가운데에 이분이 있는 데를 중심처럼 보이는데 요게 옆에처럼 이렇게 전부 다 있었어요.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갈 때 지난 2월 15일인데 16구를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 불상인데요. 요게 예전 모습이고 그 이후에 수리를 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데 여기도 옷고르민이 이게 중국식 옷이에요. 한화 정책 이후에 지금 된 거란 말이죠. 여기가 이제 중국은 여러분들 서쪽을 더 중요시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29일 서쪽에 있는 거를 1번 황제, 여기가 16이 다섯 번째잖아요. 그래서 5대 황제, 살아있는 황제를 16굴부터 쭉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요 밑에 부분이 지금 없어져 버렸죠. 이게 사암이라 비바람이 맞고 사람들이 이렇게 닿고 한 데는 빨리 훼손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불상을 보면은 얼굴이라든가 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동양 사람 같습니까? 바로 뭐예요? 간다라 풍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서역으로 전해졌던 것이 아까 양주 사람들 3만 원 옮길 때 그때 조각가들이 이렇게 와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간다라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 파상머리 동양은 없잖아요. 서양머리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헬레니즘 문화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BC 3세기경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제라고 이제 그쪽에서는 하는데 동방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온다고요? 인더스강까지. 예. 그 양반은 겐지스강까지 못 옵니다. 그래서 인도 본토는 안 되죠. 여러분 본래 인더스강이라는 것이 인도 땅이었죠. 근데 1945년 영국군이 물러나가지고 2년 동안 이제 뭐 내전이 일어난 것처럼 하다가 오늘날 제일 큰 땅인 인도 본 땅에는 힌두교가 차지하고 양쪽으로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에서 누가 차지했습니까? 이슬람이 차지했죠. 근데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역할을 해보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반발이에요. 그래서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이름을 바꾸고 서파키스탄은 서자를 떼버리고 그냥 파키스탄. 둘 다 뭐예요, 전부 다? 이슬람이잖아요. 오늘날은 그래서 인도가 나라가 세 개나 그 옆에 뭐 네팔이니 뭐니 다 옛날에 다 인도 땅이었잖아요. 네팔이 왜 인도 땅이에요? 부처님이 태어났던 데가 어디입니까? 눈빈이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산. 예. 그때 부처님 태어났을 때, 아니, 살았을 때는 아기를 낳을 때 친정, 본가에 가서 낳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도 가기 전에 중간에 눈빈이 동산 어디서 그냥, 그래서 그 동생, 그 사가모니는 이모죠. 이모가 받은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조각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네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뭐예요? 인도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큰 인도, 큰 나라인데 지금은 여러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게 13.5m 좀 적은 편인데 요게 바로 5대 황제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조각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불상이 다 있죠,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가운데. 없잖아요. 그러죠? 옛날 사진이 있는데 지금 없잖아요. 자, 현재 이거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이거는 프랑스, 이렇게 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구멍이 뻥 뚫려져 있었잖아요. 조각 봐보십시오. 얼마나 조각이 좋은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지금 약 한 140여 건 정도가 없다 그래요. 자,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좋게 미소 짓는 거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른 데로 가 있고. 중국은 일찌감치 여기 보면은 그 상해라고 하는 요 사람을 1929년이에요. 일찌감치 중국 자체에서도 이런 거 조사를 시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때 중국 힘이 없잖아요. 1929년 요쯤이면은 힘이 없어요. 그래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상해라는 사람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런 또 의견을 내가지고 그것이 지금 많이 좀 참고가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으로 가 있고, 이거는 미국도 하버드대 가 있네요. 뭐 이렇게 많이 가 있습니다. 요거 16이고, 그 다음에 17, 18, 19.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사람 들어간 문이 있죠. 그 위에가 또 있죠. 요 구를 위에를 안 뚫으면은 캄캄해 보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방금 위 구를 갖다가 명창이라고. 밝은 요 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는데, 온통 여러분들 이 앞에 문 앞에 쪽, 옆에 쪽 다 조각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경전의 설화 관련된 불교 설화와 관련된 것들이 다 있고 그러는데 많이 지금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 이렇게 많은 불상들은 뭐예요? 천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불이. 그 다음에 18불은 요분이 이제 요 황제가 폐부를 했는데, 황제니까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주불이 있고, 10대 제자가 있고, 협시불이 있고, 보살이 있고, 뭐 어마어마한 조각들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진을 제시를 못 하는데, 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본래는 이렇게 뭐를 했어요? 채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채색 불상 보이던가요? 우리도 흔적은 찾았습니다. 거의 없죠. 요 큰 좌우에 이렇게 요게 지금 요건가요? 저긴가? 여기에 지금 잘은 안 보이고, 여기에 보면은 요 부처님 한 분 보입니까? 네. 관에. 이게 지금 화불이죠. 보관에 관에 부처님이 앉아 있으면은 요게 뭐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세자를 또 못 쓰게 합니다. 관음보살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태종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황제가 될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세사 백성민자 가장 쉬운 단어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황제가 돼버렸잖아요. 백성들은 세상세자 백성민자 이 글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다른 나라 보세요. 임금이나 황제 이름이 얼마나 어려운 자를, 일반인들이 잘 안 쓴 자를 골라서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당태종 이세민 황제 때문에 이건 뭐예요? 세자를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관음보살. 그 다음에 이제 19골 가장 큰 거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요것이 없죠. 창 이런 것이 없잖아요. 무너져서 벌레는 있었는데, 이런 것이 지진 때문에 그랬는 건지. 번존불인데 여기 옆에를 제가 좀 확대를 해봤어요. 이게 천불이에요. 근데 지금 천불보다 훨씬 많은 4천 여존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한쪽 이 남쪽 들어가는 입구 쪽 위에가 부처님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부처님은 모든 진리를 깨우치기 때문에 그 진리를 표현한 것이 광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손 밑에 무릎을 꿇고 다소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29살에 출가 집에서 나왔는데 그 전에 결혼을 했죠.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라홀라예요. 라홀라. 그 사람이 아들이래요. 이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라울라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인연인데, 석시궁전에 이르시자. 여러분들 석가모니는 본래 누구 아들이에요? 장반왕. 자기가 태자했잖아요. 큰아들. 그러니까 다음에 황제 이걸 이어야 할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전에 이르자 부처님께서는 1250명의 비구 스님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많이 변한 사람 중에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본 건지, 그들은 모두 부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빛나는 형상도 다름이 없었다. 야수다라는 라울라에게 말하였다. 어느 분이 너희 아버지시냐? 이 1250명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 곁으로 가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라울라는 부처님께 이를 올린 후 부처님의 왼쪽 발 곁에 섰다. 왼쪽 발 곁에 이렇게. 그러다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급동안 닦은 공덕으로 이루어진 상륜의 손으로 라울라의 머리를 어루만지셨다. 요게 잡보장경이 이렇게. 그런 것을 바로 뭐예요, 지금?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경전에 나온 이야기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앳된 삼위성 같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곳은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본래는 감실 안에 있다는 것이 이제 없어진 거죠. 감실 안에 있다는 것이 없어진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 노천불로 된, 이것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에 좀 없어져 버렸죠. 이게 하나가 있었는데 훼손이 됐고. 요 본존인데 눈을 지금 여러분들 뭘로 돼 있습니까? 보석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있잖아요. 요 나라 때 이렇게 했다고 지금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부처님, 과거 부처님, 미래 부처님 이렇게 삼신불을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지금 없어져 버렸죠. 여러분들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대 때에는 손을 들고 있는 시무의 손을 내리고 있는 여원인 나를 믿어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요거는 모든 원, 소원을 들어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석굴암처럼 바위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무릎에 손을 얹어서 손끝이 밑을 보게 돼 있습니다. 항마 촉진이라. 요렇게 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선정인처럼 하고 있습니다. 손이 지금 유실이 됐는데, 지금은 삼세불 형태가 하나는 지금 이제 없어져 버렸고, 이게 운광석굴에 지금 랜드마크처럼 돼서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노천불인데, 본래는 이거 역시 다 옆에처럼 이렇게 뚫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멀지 않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465년, 다묘 마지막 실각하기 전에가 465년인데 65년 512년이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60여 년 후에 바로 앞에 이런 것들 다 무너져 가지고 노천불이 돼 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좋게 보이는데 제가 언제 한때 갈 때는 석탄 캐니까 많이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까맣게 보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청소를 좀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조각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요거 하나만 좀 읽어볼게요. 문성제 460년, 65년 요 사이에 지금 요 석굴들이 만들어지는데 사현 스님이 세상을 떠나고 다묘 스님이 뒤를 이어 사문통이 되었는데 복불 이듬해 다묘 스님은 명을 받아 중산에서 수도를 향하던 중 문성제 황제를 만났는데 이때 황제의 말이 황제가 하고 있는 말이 다묘 스님의 옷자락을 물었다.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말이 선인을 알아본다고 여겼으며 이후 황제는 다묘 스님을 스승으로 사문통으로 어떻게 말이 만나는 그 스님을 물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임금님 중에 고양이하고 설화가 있는 거 혹시 들어봤습니까? 오대산에 월정사 있죠? 더 뒤에 올라가면 뭐 있던가요? 상원사 있죠? 세조가 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고양이가 어쩝니까? 옷을 물잖아요, 고양이가. 그러니까 옆에 이제 호위무사들이 불단을 수색하고 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자객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조가 어쨌습니까? 묘전, 고양이 묘. 이 고양이한테 밥 잘 줘라고 묘전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고양이가 지금 상호사 마당에 지금 밑에가 있잖아요. 이렇게. 재밌죠, 그런 거 보면은. 여기는 지금 뭐예요? 말이 스님을 이렇게 또 알아보고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아까 지금 다음 요옥을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뭐 엄청나게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은, 요 기둥 있죠, 기둥. 요 부분, 요렇게, 이런 양식을, 이렇게,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쪽에서 이제 옮겨오니까, 이런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내용들이 보면은. 본래 중국은
고대 중국 사람들은 이런 문양들이에요. 여기 지금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봉황, 새, 뭐 용, 뭐 이런 그 중국 본의 그런 문양들은 거의 안 보입니다. 예. 이질적인 것이 많이 보이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짐승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예. 이거 역시 본 중국의 그런 것은 아니고 이오니아식처럼 이것도 전부 다 페르시아 기법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대단하죠. 이런 미소 이런 걸 보면은 최고로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간다라 이런 똑같죠. 막 이런 것은 요게 이제 그 마투라인데 마투라도 시기가 지나면은 구타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많이 좀 변하고 요 드디어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나발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 부분인데 조각이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한 군데 딱 그 탑을 가운데 놓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또 다른 쪽이고. 우리나라 잠깐 보겠습니다. 익산 미륵사지인데 요 내용만 볼게요. 여기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지 요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겠는데 법왕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응하시고 만물에 응하여 몸을 나타내심은 물에 비친 달과 같았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몸을 의탁하시어 태어나셨고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게 왕궁에 태어나셨고 사라쌍수 사이에서 인멸을 보이시면서 불사리 팔곡을 남기시어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를 이익되게 하셨으며 마침내 사리로 하여금 오색으로 빛을 내며 공중에서 7번 돌게 하였으니 그 신통한 변화는 불가사하도다. 우리 백제의 왕후이신 좌평의 따님께서는 과거 오랜 기간 동안에 좋은 일을 많이 심으셨기에 지금 이 세상에 뛰어난 가보를 받아서 만민을 어루만져 기르시고 삼보의 동량이 되셨다. 여기 지금 누구예요? 백제 왕비가 사택 저택의 따님으로 나옵니다. 이에 능히 삼가 정제 깨끗한 돈을 희사하여 절을 건립하시고 기해년 서기 639년이에요.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바라건대 세세토록 사리를 공항에 함이 급급 동안 다하지 않게 하여 이 선군으로서 대왕폐하께서 수명이 산악과 같이 견고해지고 치세가 천주와 같이 장구하여지며 위로는 정법을 널리 펴시고 아래로는 창생들을 교화하시는 데에 자량이 되기를. 또 바라건대 왕후께서는 곧바로 마음이 수경과 같아져서 법계를 비추고 항상 밝으시고 몸은 금과 같아져서 허공과 같이 소멸을 다니시며 7세의 오랜 과거의 친속들이 모두 복리를 입으시고 이 모든 중생들과 함께 불도 깨달음을 이루시기를. 그러니까 대왕폐하라고 나오잖아요. 당시 임금님을 이것이 발견된 뒤로 우리나라 모든 삼국시대 사국에서는 다 임금님을 이렇게 불렀죠. 대왕폐하. 오래오래 살고 이런 거. 이건 지금 잘못됐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지금 서탑을 이렇게 복원을 해놨죠 지금. 여기서 나온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일본 나라에 가면 법융사 호리제 가면은 요 탑하고 이 금당을 보러 가는데 이 금당에는 바로 뭐가 있던가요? 이렇게 벽화가 있었는데 이걸 고구려 스님 누가 그랬다고요? 담진이 그랬다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바로 요렇게 그 조성을 할 수 있었던 그때가 성덕태자 때가 아니겠는가.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절의 배치를 가람 배치를 들을 때 앞에 문이 있으면 마당에 탑이 있고 탑 다음에가 뭐가 있어요? 법당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강당이 있었죠. 그래서 탑 1금당식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어쩝니까? 탑하고 법당이 옆으로 나란히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일본은 불교가 538년 전래됐다. 이런 기록이 있는 옛날 책이 있고 또 하나는 552년에 불교가 전래됐다. 이런 또 하나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6세기잖아요. 전반이 됐든 중반이 됐든 그런 규식에 의해서
절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딱 됐는데, 그렇게 발달된 불교가 일본에 전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왜 흐트려 버렸을까? 이런 것은 지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모르겠고요. 어쨌든 일본 불교 중흥의 받아들인 것은 그때 받아들였지만 중흥의 그 시조는 누구라고요? 쇼도쿠 성덕태자. 성덕태자.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여러분들 또 일본 여행 그러면 또 오사카 많이 가죠. 거기 가서 아마 여러 가지 볼 건데 아마도 사천왕사를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절도 창건했다. 뭐 몇 가지 절도 더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국가든 초창기에 때는 이렇게 황실 혹은 왕실과 불교는 밀접한, 그래서 이 황제나 왕들은 불교를 가지고 어쩐 거예요? 통치 이념을 삼아서 백성들을 통치를 하는데 하나의 좋은 수단을 여겼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절을 지을 때 어쩝니까? 여러분 미륵사주도 어쨌어요? 국가 후원, 아까 왕비가 지금 돈을 내서 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국가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이 쇼도쿠 성덕태자하고, 여러분들 이 태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음의 임금님을 이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왕이에요. 고모예요. 그 다음에 백제에서 건너간 도레인이에요. 소가씨가. 그 사람이 성덕태자를 옹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황제 필요 없이 마음대로 자기가 다 다스렸죠, 일본을. 그러니까 요거 역시 태자하고 관련된다 하지만은 왕실과 밀접한 관련 하에서, 고대는 여러분들 아무리 그 큰 세를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큰 절들은 조용히 어렵죠. 대표적인 것이 뭐든가요? 신라 문화가 정점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성덕대왕이라고, 경덕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불국사하고 석불사, 석굴암 있죠. 그 본래 돌멩이 석자 붙여불자 석불사인데, 옛날에 부모를 위해서 석불사를 만들고 현재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만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김대성이라는 그 신라 귀족이. 근데 끝내 그 사람이 왕공을 못하고 누가 왕공을 해요? 국가에서 했잖아요. 그냥 다. 그런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 여기도 태자지만은, 태자는 당시에 삽정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왕하고 아무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발굴해서 이 평면이 팔각형인 것이 나왔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런 것이 이제 정비가 안 되고 우리는 복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일본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유메도노라고 그래요. 모흥전. 유메가 꿈이죠. 요 속에 있는 불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일본에 지금도 남아있는 요 성에처럼 기록에 백제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이 성왕을 기리기 위해 그의 모습을 번떠 제작한 구세 관음상이라고. 그 백제 구세 누가 만들었어요? 백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근데 여러분들 성왕은 고구려가 워낙 세니까 신라하고 형제를 맺었죠. 근데 진흥왕이 뭐예요? 배반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유덕, 그때는 태자죠. 관산성 전투를 아들을 보냈습니다. 소식이 들려오기를 어쩝니까? 아들이 곧 어떻게 잘못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임금 기병 50명 데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긴밀히 누설돼가지고 신라군이 매복해가고 잡아불잖아요. 죽여불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얼마만큼 죄를 짓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기록들은 3년 동안 백제는 임금 고리를 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또 아들도 또 죽더라고요, 보니까. 창명 있는 거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기 때문에 먼저 돌아가시는 적국 손해 군인들에 의해서 피살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 또 요렇게. 요거는 여러분들
그 포목으로 똘똘 말아져가지고 공개가 안 되는 비불이었대요. 비불. 요거를 일제시대 때, 우리도 보면 일제시대 때죠. 그때 이제 미국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서, 스님들은 이제 자기 절이 무너진 것처럼 저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봤더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 가면은 그냥 건물 밖에서만 찍죠. 요건 사진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요건 복원품이고, 요쪽인데, 여러분들 요 우개를 보면은 고대 때에 건물을 그대로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옆에, 피단벌레 옆에 기둥, 이런 부분, 이게 옥충이에요, 옥충. 그래서 옥충 주자라고 하는데, 이 속에다 뭘 넣냐면은, 조그마한 불상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주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백제에 건물이 있었다라면은, 원형이, 이런 걸 좀 참작하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중요한 자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 여러 나라 국가들, 불교를 숭상했던 국가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당시에는 이렇게 불교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인 측면을 보완을 해줬다.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그 통일신라 후기가 되면서 신라가 그 멸망하며 가면서는 불교가 또 뭘 또 사상적인 근거를 해준지 아세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대승불교 그런다 그랬죠. 누구나 다 힘이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신라 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지역에 제일 힘쓴 사람. 호족이잖아요, 호족. 우리가 서기 850년 언저리부터 950년, 100년을 역사시대 때는 호족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호족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건이라고 하는 고려 창업자 부인이 몇 명이에요? 29명이 뭡니까? 호족 연합 정책이잖아요. 그걸 5대 광종 때 이제 다 깨트리지만은, 이 사상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